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2년 5월 12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장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고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또 제 의견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진짜 거시적으로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안 좋죠. 분위기가 진짜 안 좋습니다. 뭐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시경제 지표들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또 이것도 뭐 경제 지표로서 안 좋게 작용하기도 했고, 또 뭐 루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UST 패깅이 깨지기도 하고, 아예 디파이에 대한 신뢰 하락, 그리고 루나 프로젝트와 관련된 많은 프로젝트들의 하락, 그리고 그게 이제 새로운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 자금을 투입하려고 했지만 추가 자금 투입엔 실패를 했고, UST 소각풀 사이즈를 뭐 줄이려는 시도, 하지만 이제 그것마저도 가능하게 하려면은 이제 루나를 찍어내서 UST 가격을 회복하는 전략을 택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루나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루나가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이 상위권에 있던 메이저 알트코인 중 하나인 건데, 그런 코인이 정말 뭐 며칠 만에 몇백 분의 거의 뭐 10만원에서 지금 뭐 3,400원까지도 갔으니까, 지금 뭐 몇 100분의 1은 아니더라도 뭐 몇십분의 1이 며칠 만에 난 거잖아요. 뭐 최고점 대비하면은 진짜 엄청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도 하락도 한 몫을 할 수 있고, 진짜 이게 이제까지 겪어왔던 모든 시장 장세 중에서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장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장세에서 이런 하락이 정말 나올지 몰랐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몰랐지만, 그래도 이렇게 될 수도 있었다, 그냥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는 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왜냐면은 우리가 17년도 반감기 때와 14년도 반감기 때 이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가격이 흘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한번 차트로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이게 12년도 첫 번째 반감기 때 이 비트코인 차트 보이시죠? 비트코인이 상승을 크게 한 다음에 이 초록색 구간에서는 잔잔하게 상승을 하다가, 이제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크게 상승을 하고 한번 꺾인 후로부터 쭉 하락, 그리고 이 16년도 반감기 2차 반감기 때도 이 반감기 전까지 상승 추세, 초록색 선에서 상승 추세가 있다가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큰 상승. 이번 패턴과 똑같이 이번 3차 반감기 때도 반감기 전에 조금씩 우상향을 해주다가 반감기 이후 큰 상승 이후 하락.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과거 장세와 비슷한 그 크립토 윈터라고 하죠. 이 크립토 겨울 시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계획하고 투자를 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 크립토 윈터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아예 100% 확신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지금에 와서 정말 그 힘든 상황이 되겠죠. 힘든 상황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지금 뭐 물렸으니까 강제로 존버한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순간의 결과는 안 좋더라도 지금 순간의 결과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걸 그냥 결과가 안 좋다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는 게 필요한데, 저는 이제 물렸기 때문에 존버하는 그런 이제 투자를 해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존버라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러니까 예상을 했다라기보다는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처럼 장세가 흘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된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문제될 게 없고, 공포스러울 순 있지만, 기분이 안 좋을 순 있지만, 그래도 투자라는 게 원래 기분도 좋고 나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절대 오지 않을 거라는 어떤 맹신이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테고, 오히려 이런 순간에 손이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장세에서도 손이 나가서 손실을 키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더 큰 손해가 있기 전에 우리가 잘 계획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 좀 데이터와 과거의 어떤 코인들의 어떤 차트들을 보면서 우리가 계획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보시면 우리가 고점을 찍고 14년도에는 고점을 찍고 주봉이거든요. 89주 동안 89바, 이게 잘 보이진 않을 수 있는데 비트코인 주봉에서는 89주 동안, 그러니까 623일 동안 하락을 했었어요. 623일 동안 하락을 한 이후에 저점을 찍고 903일 동안 상승을 했었거든요. 1차 반감기 때. 2차 반감기 때는 어땠느냐? 반감기가 끝나고 나서 고점을 찍은 후 저점을 392일 만에 저점을 만들었어요. 1차 반감기 때보다 2차 반감기 때가 상승 대비 하락이 짧았죠. 그리고 1차 반감기 때 저점이 마이너스 66%, 마이너스 70%까지 나왔었는데 4차 반감기 때는 마이너스 70%, 3차 반감기 때는 지금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가 고점이고 마이너스 한 40%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잘 숫자가 표현이 되지는 않네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똑같이 이 정도의 어떤 하락 기간을 거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하락 기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하락을 한 것이냐, 여기서부터 하락을 한 것이냐라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21년도 5월이 그 비트코인 윈터의 시작이었다라는 관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더리움 차트고, 이게 라이트코인 차트, 이게 네오 차트, 이게 이더리움 차트인데, 이 차트들을 보면은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말에 21년도 5월 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라이트코인이나 네오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21년도 5월이 고점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기존의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을 살펴봤을 때는 21년도 5월부터 쭉 하락장이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만 놓고 봤을 때는 21년도 말이 하락장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에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이쪽부터 하락장이 시작됐다라고 하면은 이 하락만큼 여기서 똑같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보면은 52주가 걸렸다는 거예요. 52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락에서부터 52주가 걸리려면은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면은 22년도 12월은 되어야 52주가 지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거의 뭐 20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고점 대비 뭐 20주 정도 기다렸다고 하면은 앞으로 30주는 더 기다려야 된다. 이 19년 장세를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은 차트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 것이냐라고 하면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하락이라는 게 업앤다운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또 반등도 했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이 빠질 때 훨씬 더 많이 빠지겠죠. 그러면은 적어도 20주에서 또 14년도에는 하락장이 더 길었으니까 20주에서 50주 정도, 그러면은 4주가 한 달이니까 20주면은 거의 한 5개월이고, 뭐 1년에서 2년 정도까지는 계속 하락으로 이어지다가 턴을 할 때쯤에는, 저점을 찍고 턴을 할 때쯤에는 정말 1, 2년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게, 1년 더 많이 하락을 하더라도 1년, 2년, 3년 기다렸다가
그때 팔아도 괜찮다. 나는 이제 2년도 되고 3년도 된다. 하다못해 4년도 된다. 다음 반감기가 24년도에 있는데 그럼 24년도 반감기가 지날 때까지도 나는 괜찮다. 근데 보통 이제 보면은 반감기가 오기 한 1년 정도 전부터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알트코인들도 어느 정도 조금씩 우상향을 같이 해주면서 올라줬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또 비슷하게 이때와 비슷하게 하락을 좀 더 빨리 멈추고 어떻게 보면은 1차 반감기 때보다도 2차 반감기 때가 하락장이 좀 짧게 끝났듯이 이번에 3차 반감기 때도 저는 좀 더 하락이 빨리 끝날 거라고 보고 있긴 해요. 그럼 빨리 끝나더라도 금방 전 V자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관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도 똑같이 뭐 이런 구간을 거치겠죠. 이런 하락 구간을 거치겠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런 하락 구간을 거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거치고 나서 끝나고 다시 상승을 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느냐? 근데 그 기다릴 수 있는 거는 각자의 지금 자산 현황이나 각자의 현금 흐름이나 각자의 어떤 인내심이나 믿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런 장세를 거쳐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좀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인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 보시면은 이 RSI 지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 주봉에서 2012년도 저점일 때의 RSI 지표 그리고 2015년도 정말 하락장일 때 RSI 지표 하락장이 시작할 때 시작한다기보다는 중간의 RSI 지표 그리고 이제 19년도 정말 그 밑바닥으로 가기 직전의 어떤 RSI 지표 또 20년도 대상승장이 있기 전에 RSI 지표와 현재의 RSI 지표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립토 공포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보시면은 현재 11이라고 해서 매우 공포 상태에 있고 이 매우 공포 상태라는 게 2018년도부터 2022년도를 놓고 보면은 2018년도 1월 공포지수 그 하락이 나왔을 때 10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18년도 11월 그러니까 19년도 4월부터 상승장이었었는데 18년도 11월에도 14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기 전에 이렇게 공포지수가 10까지 떨어졌었다. 그리고 20년도 상승장이 있기 전에 코로나가 터졌었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최대 공포였는데 이때가 4까지 떨어졌었어요. 하루 4, 7, 13 이렇게 찍었었는데 이때 코로나 하락 장세일 때 이런 공포지수를 찍었었고 또 2011년도 5월 그 유명한 그 붓다빔 사건 있잖아요. 그때 그 공포지수가 9였단 말이에요. 9. 근데 지금이 몇이냐? 지금이 바로 11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역사상 비트코인 투자를 할 때 이 공포지수가 정말 10 가까이 됐을 때 투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공포지수라는 이 지수는 현재까지 적중률이 100%입니다. 근데 이 100%인 이 비트코인 공포지수라는 수치를 놓고 볼 때 그리고 RSI 지표를 놓고 볼 때 지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저점이냐 아니냐라는 건 판단할 수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기에 나쁘진 않은 분할 매수를 하든 어떤 매수를 하든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죠. 왜냐면 우리가 18년도 1월에 샀으면은 이 비트코인 제대로 비싸게 팔려면은 21년도까지 기다렸어야 되거든요. 20년도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3년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를 18년도 이 공포지수를 느꼈을 때는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 반감기를 놓고 볼 때 지금은 매수 시점이냐 아니냐 보면은 2, 3년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체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은 시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저는 2년, 3년, 4년을 코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정말 너무 어렵고 굉장한 인내심을 요구하고 그 하락을 할 때 끝없이 하락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보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건 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각자가 잘 판단을 해야 될 몫이지만 이러한 지표들을 보면서 좀 참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거 알트코인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알트코인들을 가져와 봤는데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자님들이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존버하면 알트코인들이 무조건 다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저는 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보시면 이게 이더리움 차트라고 했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신 분들이나 여기서 사신 분들이나 결국에는 정말 오랜 기간 존버를 해서 이런 구간이 왔어요. 전 고점에 사신 분들도 정말 오랜 기간 존버를 하면은 이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우상향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플랫폼 코인의 대장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점을 높이는 결과가 나왔는데,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넘지 못했고요. 전고점은 거의 비슷하게 가긴 했는데, 네오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에 못 미치는 그런 상승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플코인도 마찬가지고, 리플코인이 거의 뭐 한국에서 그때 한국거래소에서는 3,4천원까지 갔었는데 이번 장세에서는 3,4천원의 반 정도 근처에까지 밖에 못 갔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무조건적인 어떤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모를까,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진짜 존버한다고 전고점까지 안 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고, 우리가 투자 전략,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겠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나 이더가 아닌 상황에서는 좀 전고점을 넘기지 못할 수 있다. 아무리 우리가 하락장이 시작됐고 하락에서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손해를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그런 관점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이제 지금이 만약에 요정도고 뭐 여기서는 요정도라고 칠게요. 지금의 현재 이 구간이, 그러면 요런 하락을 견뎌내더라도 결국에는 여기서 사신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다 수익 구간이란 말이죠. 여기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다 수익 구간이고, 그러면 여기서 현재 지금 이렇게 사신 분들은 또 나중에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서 여기서 다 수익 구간이겠죠. 이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알트코인은 좀 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진짜 그 지하 밑까지 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17년도에 고점 대비 99% 하락한 코인이 진짜 많은데 지금 이제 22년도 장세에서도 90% 이상 하락한 알트코인들이 많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고점 대비 99.5%까지 하락하는 그런 코인들도 무조건 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반드시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방송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더리움도 현재는 이제 비트코인처럼 안전자산처럼 여겨지고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뭐 플랫폼 코인의 대장이다, 이렇게 정말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이 이더리움마저도 처음에는 사용처가 막 많지 않아 보이고 사용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실제 서비스가 잘 구동되고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더리움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95%까지도 막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마이너스 95%가 언제 그랬냐, 고점 대비 50주를 버텼을 때 결과가 마이너스 93%였어요. 자, 그리고 좀 이제 오른다 싶었는데 또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오르다가 다시 또 곤두박질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까지 합치면은 얼마냐, 115주 805일 동안 이더리움에 물려있었다라는 거예요. 805일이면 2년 정도의 시간인 건데, 2년 정도 존버를 했어도 마이너스 90%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때 당시에 투자를 안 하고 있었더라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코인이 2년 동안 존버를 했더니만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인 상태로 여전히 있네 라고 상상을 해봤을 때, 괜찮다라고 할 때 2년 3년 존버가 가능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정말로 이게 말이 쉽지, 절대 이 실제 상황이 됐을 때 쉽느냐라고 물어보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이 고점 대비 지금이 189일 동안 마이너스 60%가 이더리움이 됐다라고 하는데 180일, 190일 동안, 그럼 이때로 예를 들면은 190일 시점에서 이더리움이 또 여기서 70%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하락이 엄청나게 남아 있었어요. 이때랑 장세가 비슷하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70%가 하락을 더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이 이때보다 훨씬 더 성숙해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마이너스 70%가 더 나온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시장의 성숙도가 바뀌었고 이 알트코인의 대장이라는 확실한 어떤 포지션을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는 이제 뭐 디파이라던가 P2E라던가 이번에 새로 생긴 아예 이번 뭐 20년도 21년도 장세에서 새로 생긴 그런 서비스나 뭐 P2E 디파이 말고 뭐 D2E 뭐 드라이브 투 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스테픈 같은 거는 아예 뭐 무브 투 원이라고 하잖아요. 또 아니면 L2E 뭐 아니면 C2E 크레이트 투 원 해가지고 뭐 창작을 하면 돈을 뭐 코인으로 보상을 주는 그런 건데, 신규 서비스 같은 것들은 사실 충분히 이더리움이 플랫폼 코인으로서 자리를 잡기 전에 겪었던 이런 어떤 불신과 어떤 이런 시행착오 그리고 이런 가격 추이를 비슷하게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직은 시장의 건전성이 그쪽에는 크게 기대할 수가 없다. 저는 사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P2E 코인에 투자하는 게 잘못됐다, 디파이에 투자하는 게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어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22년도 5월 상황에서 봤을 때 근본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코인처럼 되려면은 아직은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라이트코인이나 그 네오코인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당시 17년도 당시에는 메이저 코인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그 알트코인들도 21년도가 돼 보니 근본 코인이라고 여겨졌던 메이저 코인들도 전고점을 넘지 못하네 라는 거를 지금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코인들은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그나마 이제 뭐 네오코인이라던가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저점을 높이면서 성장을 해주고 있는 차트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완전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차트를 보면은 어떤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저점을 깨면서 또 고점도 내려가면서 저점도 깨는 그런 차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BSV 코인이라던가 뭐 비트코인 골드 이런 코인을 봐보면은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차트에서 나타나는 그런 지표들이. 그래서 그런 이제 알트코인들은 장기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차트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이 진짜 매우 힘든 시기인 게 맞아요. 그치만 이게 힘든 시기가 맞지만 어떻게 보면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기회를 쳐다보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기회에 전 집중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그 루나 코인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가상자산의 거의 역사에 남을 저는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루나가 시가총액 뭐 7, 8위였던 코인이 정말 열흘 만에 몇십 토막이 난다라는 이런 사건은 정말 역사의 기록이 남을 만한 그런 사건인데, 14년도 이 1차 반감기 때 마운트곡스라는 거래소 사건이 있었어요. 마운트곡스 사건이 뭐냐면은 이제 이 전 세계 그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거래소로서 전 세계 모든 비트코인 거래의 70% 이상을 처리했던 그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85만 개의 비트코인 도난 발생했었어요. 이게 14년 2월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14년 2월을 보면은 14년 2월이 이때예요. 이때 정말 하락장을 알리는 그런 어떤 사건이었는데, 17년도에도 막 우리가 진짜 친근하게 기억하는 그런 사건이 있죠. 박상기 난이라고 해가지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1일 하루 만에 2,100만 원대에서 1,400만 원대로 30% 이상의 일간 등락폭을 보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강력한 규제 방침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 사람들의 어떤 거래량이 굉장히 많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진짜 그 원화로 거래되던 그 거래량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 뜨거웠던 시기였는데, 이 그 박상기의 난이라는 어떤 그 사건이 충분히 트리거가 될 수 있었던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루나의 난이라는 말은 없지만 앞으로 그냥 루나 대표님께서 정말 노력을 해주시고 정말 잘 되기를 전 바라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큰 사건이긴 사건이고, 이게 정말 트리거가 돼서 하락 장세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걸 극복하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대응을 지금 됐어야 되는데, 사실 하락이 나오기 전에 대응이 끝났어야 되는데, 만약에라도 지금까지 대응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인 존버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하워드 막스라는 그 투자와 마켓 사이클 법칙이라는 책을 쓴 저자 워렌 버핏이 처음 메일을 열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어떤 투자자가 하워드 막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투자자들이 한 세기를 살면서 큰 사이클을 경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을 경험할 수가 없어서 그 경험을 풍부하게 느끼고 대응하기가 매우 힘들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이 코인 시장을 투자를 하면서 이 업앤다운이 정말 너무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어떤 사이클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이 돈을 잃은 만큼 수업료라는 관점으로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돈을 잃는 건 너무너무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이러지만, 그 돈으로 하여금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교육비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프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프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버는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로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더 많이 느끼고 기록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방송 기다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